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오후 1시쯤 임금 협약 조정안을 수용하며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파업이 수시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이날 아침부터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산 진구 드론 행정지원연구회가 28일 발대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앞으로 도시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이 들어섭니다. 총 35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려했던 장기 파업은 다행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극적 합의에 이르며 파업은 하루 만에 철회됐는데요. 출근길 극심한 혼란을 겪은 시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엔 발길이 끊겼습니다. 지하철역은 일찍부터 붐볐고 택시를 향한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단감동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다시 뭐 지하철 다시 타든가 해야 되겠네. 뭐 뉴스나 이런 걸 안 봤으니까 불편하지 아무래도. 다시 이제 이동해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평소에 버스 이용하는데 오늘 파업이라 하셔가지고 좀 대체적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오긴 해서 아직은 괜찮긴 한데 만약에 더 늦어지면 조금 곤란하긴 하겠네요.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에 돌입한 28일, 시민들의 출근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디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노사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안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핵심 쟁점이던 성과상여금과 학예휴가비는 폐지하고 대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은 10.48% 인상, 정년도 1년 늘려 만 64세로 연장했습니다. 최종 조정 결렬 후 약 10시간 만에 타결된 결과입니다. 노조는 곧바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중재에 나섰다며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멈춘 건 준공영제 도입 이후 13년 만. 짧지만 길게 느껴진 하루가 지나고 시민의 발 버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진구가 다음 달부터 드론을 공공행정에 본격 도입합니다. 부산 진구는 28일 안창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의대 미래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드론 행정지원연구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부산 진구는 드론을 활용해 행정부서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시관리, 재난대응 등 스마트 행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직원의 드론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 교육과 드론 동호회 운영 등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부산 진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공간 정보계를 신설하고 드론 운영 규정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이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28일 철마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35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커뮤니티 공간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심사 통과 이후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지나는 곳마다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영양군의 장구매기 습지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화마를 딛고 다시 푸른 빛이 되찾고 있는 이곳에 곤충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 자연적으로 물이 모이는 흔치 않은 지형으로 예전에 계단식 논으로 쓰던 곳이 습지로 변한 영양군 석보면의 장구매기 습지. 모두 45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대형 산불의 한가운데에 들고 말았습니다. 습지 아래 포산마을도 불길에 휩싸여 현재 임시 주거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습지에는 곤충들을 위한 인공서식처, 곤충호텔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불이 나서 오고 갈 데가 없었는데 임시주택으로 임시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곤충들도 지금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나무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산불로 지표면이 타버리면서 땅속이나 낙엽층에 은신하던 곤충들의 서식처 역시 대폭 사라진 상황. 참나무를 우물정자 형태로 쌓고 바닥에 볏짚을 깐 곤충호텔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썩어가며 다양한 곤충들이 알을 낳고 겨울을 나는 서식처가 됩니다. 산불로 타버린 장구매기 습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겁니다. 자재 준비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지역민들. 영양군은 주민들과 함께 곤충호텔을 추가로 만드는 등 습지 복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입니다. 곤충은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생물군으로 이들의 복원은 곧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원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생태계를 되살린 습지로 만들므로써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는 것이 영양군과 주민들의 목표입니다. 습지는 물론 산림과 토지의 야생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 영양 장구매기 습지. 다시 새싹이 돋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던 이곳이 자연의 치유력과 인간의 손길로 다시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부산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일원 집중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등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드는 등 부산이 금융과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8일 오전 8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농장 개 사육장과 접착제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개 30여 마리가 폐사하고 사육장과 공장 건물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현재 가동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텃밭에 고립됐던 50대 농장 소유주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포함해 장비 50여 대, 인력 170여 명을 동원해 진화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등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양국의 김수민 선수, 박규필 선수가 각각 남녀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고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한 이창현 선수는 이번 체전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또 수영의 황설우, 공건, 박도훈 선수와 근대 3종 부산 체중이 각각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7월 15일부터 사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넥스트 시티 폴 올을 주제로 대한항공과 KT 등 대기업과 주요 지자체가 참여해 드론 군집 비행, AI 안전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부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등을 소개하는 부산관을 운영하며 앞으로 시 전역으로 확장될 스마트시티 비전을 알릴 계획입니다. 전시회 참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유망 소상공인 업종으로 이색 디저트를 선정하고 10개 업체에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49개 업체가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부산 점포동, 광안리 등 대표 카페거리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선정 업체에는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개선, SNS 홍보, 플리마켓 개최 등 맞춤형 마케팅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만의 특색 있는 디저트 상권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남 여수에는 과거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하포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인데요.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희생자 유해 발굴이 74년 만에 첫 발이 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여 지난 1950년 8월 3일. 여수 안도 해상에서는 250여 명을 태운 피난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미군 전투기 4대의 무차별 폭격에 200여 명이 숨졌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인근 두루겨 해상에서도 미군 폭격으로 고기를 잡던 어민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고령의 유족 소수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하포 사건 당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이하포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이하포 인근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후 유해가 발견되면 분석을 거쳐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진화에다가 수차례 지금 유해 발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고사업으로 전액 국고사업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유해 발굴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시민운동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위령행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전과 평화, 그다음에 인권이 존재하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평화공원을 좀 조성하고 그 학생들이 좀 다 이제 교육의 장으로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하포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깊숙이 묻힌 그날의 진실을 찾아낼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기장시장 일원이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에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0억 원 등 40억 원이 투입돼 상권 스토리 브랜딩, 상인 통합 컨설팅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재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도 포함돼 향후 관광형 상권으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기장 출신의 이승우 부산시 의원은 기장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31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미디어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를 비롯해 행사 기간 모두 7편의 영화에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제공해 상영합니다. 또 센터 1층 로비와 체험관 등에서는 어둠 속의 영화관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김해시가 여름철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 대상은 지하차도 4개소와 빗물 펌프장 50개소, 침수 우려 지역 18개소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배수 시설 및 배수관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침수 우려 지역 정비 사업 추진 사항 점검을 비롯해 배수 펌프와 비상 발전기 등 기계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김해시는 이번 감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다며 향후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